그것이 스몰 토크였고, 스몰 토크를 해봤으면은 스몰 토크를 해서 이제 영어의 대화에 대한 거리낌이 내려갔으면 이제 깊은 대화로 질 높은 영어를 할 차례가 됐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스몰 토크가 아니라 글로벌 커리어 도약을 위한 고급 영어이기 때문에 그거를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깊은 대화는 누구랑 하는가? 뭐 스몰 토크를 많이 했다면 자연스럽게 깊은 대화가 오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직접 뭔가 프로액티브하게 스몰 토크를 나눴던 친구에게 1대1로 커피챗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주변 사람과 깊은 대화를 이어나가기가 여기 너무 어색해서 안 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튜터를 고용해서라도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뭐 링크를 쓰실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1대1 딥토크는 깊은 대화는 보통 1대1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관찰하는 말 플러스 질문. 뭔가 누군가가 깊은 대화를 먼저 시전을 해주기 전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몰 토크에서는 1대1 대화에 스몰 토크에서 주의해야 됐던 토픽들도 이제 딥 토크에서는 깊은 대화에서는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예를 들면 개인의 정치적 의견. 그리고 스몰 토크에서는 내 얘기를 제잘제잘 하면서 수다 제기가 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내 얘기를 좀 덜어낸다 하더라도 세상에 대한 내 견해를 영어 문장에 담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내가 관찰하는 그런 문장을 던졌다면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나 거기에다가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만 해도 깊은 대화가 오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은 BTS 좋아해? 라는 질문보다 너는 왜 다른 그룹도 아니고 BTS가 K-pop 글로벌 진출에 획이 되었다고 생각해?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고급 영어를 위해 달려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한 가지의 예를 들고 싶은데, 예를 들면은 되게 기본적인 영어를 하실 수 있는 거면 나는 더 아이폰이 더 좋아. 그러면은 she could say I like iPhones better. 근데 우리가 이 전 챕터에 얘기했던 스몰 토크는 제잘제잘 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이폰이 더 좋아. 쓴 지 얼마 오래됐고 나는 계속 스마트폰이 아이폰이었어. 비싸긴 하지만 너무 예쁘고 카메라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걸 영어로 하면은 I like iPhones. I've used iPhones forever. But basically, as long as I've had a smartphone, they're more expensive, I know, but they're beautifully designed. Their camera is so much better than other smartphones I'm seeing. I really love the new pink ones they release.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제잘제잘 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여기서 깊은 대화로 이렇게 넘어간다면 세상에 대한 견해, 뭔가 이 비즈니스에 대한 내 opinion, 뭐 이 브랜드에 대한 내 시각, 이 정치인에 대한 내 의견, 이런 것들을 쉐어하는 거죠. 그러면은 깊은 대화에서는 뭐 나는 아이폰이 성능은 다른 핸드폰과 비슷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비싸긴 하지만 애플이란 브랜드가 더 끌리는 것 같아. 애플은 마치 내가 크리에이터가 된 것처럼 느끼게 하고, 애플이 아이폰 버전을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대뜸 헤드폰 잭을 없애는 놈, 유저를 당황스럽게 할 때도 있지만 그마저도 시장의 스탠다드가 된다는 건 정말 엄청난 힘인 것 같아. 라는 것을 영어로 하는 거죠. I like iPhones better. They might have similar specs, but just more expensive. But I think Apple has a way of making people feel like they're creators of some kind. And I think it's a very powerful thing to see that Apple, even when it does something seemingly stupid, like removing headphone jacks, it still manages to sell so well. 이거는 애플에 대한 뭔가 내 observation, 정말 관찰. 되게 전에 말했던 스몰 토크, 나는 아이폰이 좋아. 나는 아이폰이 예뻐라는 되게 좀 서피스 레벨보다 좀 더 깊게 내려가는 관찰에 대한 센텐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깊은 대화에 대한 관찰에 대한 센텐스를 이렇게 딱 던지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What do you think? 이러면은 비슷한 레벨의 깊은 대화로 뭔가 다시 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걸 계속 핑퐁을 하다 보면 깊은 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했던 레슨들 중에서 이런 커렉션을 들었을 때가 있는데, 이번에 전에 얘기했던 게 저의 스몰 토크가 그냥 이제 맨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네이티브하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라면, 깊은 대화는 좀 더 엘로쿠엔트하고 엘레강트하고 좀 고급 질 높은 영어,
단어와 경어를 쓸 수 있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저희 교재 중에 에어팟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재의 퀘스천이 애플은 왜 블루투스 헤드폰 마켓에 LG만큼 일찍 들어가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달리는 거죠. 막, Apple prioritizes making a great product to being the first in the market. In the early days, wireless headphones were inherently inferior to wired headphones because of poor sound quality and short battery life. On the other hand, LG prioritized beating their competition to penetrate the untapped market, even if that involves a poor first beta product.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고급 영어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이라이트 해봤는데 이 센텐스 자체가 되게 it's complicated, it's complex, and it is high level. 뭔가 네이티브여야만 만들어낼 수 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게 딱 요만큼 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 보여요. 이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고 반복도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꼼수를 가져와 봤어요. 그게 두 개예요. Conjunctive adverbs and transitional expressions. 제가 이제 학생분들한테 보통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 영어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으면 요거 딱 두 개만 잘 쓰면은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conjunctive adverbs. 이게 그냥 adverb인데 뭔가 and, or, so처럼 비슷한 phrase와 phrase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adverb죠. 그러니까 additionally, furthermore, particularly, conversely, otherwise 뭐 이런 게 있고 보통 이제 adverbs라고 하면은 한 단어만 이제 adverb가 카운트가 될 수 있는데 그냥 transitional expression이라고 구분을 하면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진짜 뭐가 많이 나와요. 이거는 무언가 무엇을 비교할 때, 무언가 무엇을 뭔가 시퀀스로 넣을 때, 무엇을 강조하고 싶을 때, 뭔가를 반복시키고 싶을 때, 어떤 프레이즈를 쓰면은 더 이게 단어들과 문장들이 더 잘 흘러갈지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꼼수입니다. Conjunctive adverbs and transitional expressions 이고요. 그렇게 이제 악순환 끊기의 가장 큰 투 스텝 하나는 스몰 토크하기, 두 번째는 깊은 대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시간과 반복이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이제 학생분들한테 발음이랑 문법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반복해서 계속 영어를 쓰는 거에만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발음 너무 잘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발음 팁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저도 많이 연습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제가 미국에 오래 살아도 발음이 엄청 네이티브해지기 전까지는 하게 되기 전까지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리고 it took a lot of active effort. 그래서 알게 된 게 영어는 소리를 되게 앞으로 보내는 게 많더라고요. 되게 혀가 앞니에 닿을 때가 많고 그리고 입을 좀 오므리면서 오버를 하면서 발음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토요일이라고 얘기했을 때 트 사운드가 좀 입천장의 중간쯤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twilight, 뭐 Saturday, twinkle, star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혀가 그리고 소리 자체가 훨씬 더 앞으로 나오죠. 소리 할 때 스 사운드랑 sound 할 때 스 사운드랑도 이렇게 영어가 훨씬 앞으로 나와 있고 자전거, juice, 사장님, chair, 왜 그래? What's wrong? 할 때도 다 뭔가 소리가 앞으로 나와 있고 여기에서 이런 소리는 입이 훨씬 더 오므려지는 것 같아요. 뭔가 한국에서도 입이 오므려지는 소리가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왜 그래? 이라는 얘기를 해도 근데 금방 짧게 오므려진 다음에 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는 이거 진짜 오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What's going on? Why do you say that? Where are you? What's that? 뭐 이런 거를 되게 진짜 입술을 엄청 빼는
한국말에 비하면은 되게 입을 오므리면서 빼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미국 드라마 수츠를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거기 그 배우분들이 되게 말을 빨리 하시기도 하고 카리스마 있게 하시고 되게 또박또박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처럼 뭔가 다른 드라마들보다 리걸 드라마나 뭐 뭔가 이 말을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해야 하는 드라마들을 보면서 따라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역이 애매한 한국어 요거는 나중에 Q&A 세션 때 많이 물어보시면은 더 답을 해드릴게요. 뭔가 눈치, 꼰대, 정신승리, 멘탈이 약해서 강서, 심적 여유가 없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말을 영어로 어떻게 쓰는가를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학생분들 중에서는 몇몇 계셨는데 눈치는 진짜 없어요. 뭐가 그냥 direct translation이 없는데 read the room, like take a hint, like you gotta walk a fine line, you got 눈치를 봐야 한다라고 하면은 you have to walk a fine line, you have to tread carefully. 시츄에이션마다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또 그냥 여유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통 심적, 정신적 여유가 없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상하게 영어로 직역을 하면은 I didn't have room in my mind to do that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해 보이거든요. 미국은 대신 심적 여유가 없다는 것보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I just didn't have time. I just couldn't get around to it. I had no time.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할 수 있고 멘탈이 강해서 멘탈이 약해서 이런 거는 I don't get worked up about those kind of things 이렇게 I shrug things off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정신승리는 그냥 keep calm and move on attitude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꼰대는 이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꼰대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되게 함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꼰대라는 얘기를 많이 써보기도 해서 이제는 막, 너 꼰대짓 한다 하면서 이렇게 놀릴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뭔가 직역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냥 she's nosy, like he's so annoying, like he's so all up in my business.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번역하기 애매한 한국어들이 제가 생각나는 거는 딱 여기까지여가지고 쓰긴 했지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제가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소스는요, 리스닝은 뭐 말하는 거는 매일매일 하시는 거고 그거 말고도 쓰는 거, 뭐 튜터링, 리스닝을 이렇게 겸비하면은 좋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팟캐스트, 로빈 후 스낵스라는 뭔가 매일매일 매일 every weekday 업데이트되는 그냥 뉴스 팟캐스트가 있고 톡쇼 같은 거 보면은 톡쇼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토크쇼에서는 원어민과 원어민이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셀러브레이티라는 이제 연예인인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면은 되게 카리스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음도 좋고 그냥 제대로 된 영어를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시선을 처리하고 어떤 부분에 숨을 쉬고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엠피사이즈를 하는지 그런 점에서 이제 연예인 특히 이제 액터분들을 보면서 배울 점이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콤 같은 경우는 시트콤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정말 원어민이 되고 싶으면 미국 영어로 조크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스몰 토크도 그냥 근황 토크만 하면은 되게 드라이 할 수 있으니까 좀 포크 펀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시트콤을 보거나 스탠드업 코미디를 보고 할 수 있는데 스탠드업 코미디는 좀 진짜 알아듣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대신 막 프렌즈 뭐 브루클린 나인나인, 모던 패밀리 같은 시트콤은 되게 easy to digest 하는 것 같습니다. 리딩은 저는 개인적으로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추천을 안 해요. 되게 너무 진지하고 드라이한 것 같아서 오히려 뉴욕타임즈를 읽을 거면 뉴욕타임즈의 오피니언을 읽으라고 추천을 드리거든요. 이유인즉슨 뉴스 아울렛이 뉴스를 쓸 때는 되게 그들만의 포맷이 있잖아요. 사실만을 전달하고 내 오피니언을 쓰면 안 되고 가다가다 중요한 막 되게 멋진 보캐블러리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 팩트만을 전달하기 때문에 되게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처럼 쓰지는 않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The Atlantic 이런 데를 가면은 뭔가 뉴스와 오피니언을 섞어서 아티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튜터링은 링크를 한번 써보십시오.
링글 아니어도 1대1 대화 서비스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